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 모시고 산 여자입니다. 파릇파릇할 때 씹었는데 이젠 얼굴에 주름도 생기고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세월의 흐름을 몸소 느끼고 있는 중이랍니다. 저와 비슷한 연배의 분들이 많을 듯 싶어 위로받고자 이렇게 글을 보내봅니다. 지인이라 생각하시고 아량을 베풀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하네요. 말 그대로 저는 결혼하자마자 몸 성취하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했습니다. 당시엔 그랬어요. 당연한 거라고 말이죠. 그런데 한 10년쯤 지나니까 언제까지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초심을 잃었다 할 수도 있는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나도 나이 들어가니까 좀 편하게 살고 싶다라는, 혹은 나는 언제까지 저분 뒷수발 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지? 라는 이런 생각이요. 10년 차 되었을 때 남편에게 물어보았었습니다. 이제는 시어머니 좀 더 편안한 곳으로 모시는 것이 어떠하겠느냐고요. 남편도 제 입장 헤아려서 한번 누나들이랑 의논해 보겠다 답변을 해왔었는데 그날 저녁 저는 첫째 시누이에게 뺨을 맞아떨었습니다. 첫째 시누이란 사람 참으로 오지게도 시집살이 시키던 양반이었는데 이 사람은 저란 사람 괴롭히려고 존재하는 그런 사람 같았었어요. 사람 자체가 셉니다. 아주 세요. 그리고 그 말빨 절대로 이기질 못합니다. 하물며 남편까지도 벌벌 떨 정도였으니 저란 사람은 오죽 더 했겠습니까? 다짜고짜 문 열고 들어오더니 쌍욕을 하며 제 뺨을 후려 갈기고는 온갖 소리를 다 해대는데 그 말들이 아직까지도 상처로 남아있다면 제가 인생을 덜 산 거겠죠. 간혹 그 이야기 떠올라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 저보고 잊으라 하더군요. 그렇게 사람 미워하면 결국엔 제게 화가 끼친다고요. 그런데 아직도 나이값 못하는 저는 그렇더라고요. 화가 미쳐도 되니까 그 첫째 시누이에게 똑같이 갚아주고 싶다라는 마음이요. 그리고 제대로 된 사과를 받고 싶다는 마음도요. 암튼 그날 첫째 시누이 제게 그러더군요. 제가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 지금 그걸 갖고 있는 중이니 견디랍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시어머니 다른 곳으로 모시라 하는 건 후레자식이나 하는 일이라며 전생에 지은 죄를 또다시 반복하고 싶어 그 주둥이를 나불거리는 거냐 하더라고요. 워낙에 센 사람이었던지라 뺨 맞았어도 저런 말도 안 되는 전생 이야기 듣고서도 저도 그리고 남편도 아무 말 못했었네요. 그저 벌게진 뺨을 어루만지며 서러운 눈물을 흘릴 뿐이었죠. 같은 여잔데 제가 이 집안의 며느리면 쥐도 지 집안의 며느리일 텐데 어쩜 그리 독하게 할 수가 있는 건지 참 저 여자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구나 싶었네요. 서럽고 억울하고 등신짓하는 것 같았지만 남편이란 사람은 저 위로한답시고 자기 누나 앞에선 아무 말도 못했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살고 있는 집의 명의를 저로 해준다고요. 비록 시어머니 다른 곳으로 모시진 못해도 제 명의로 돌려주면서 시어머니 데리고 사는 거다라는 마음을 가지게끔 해주고 싶다고요. 지금 성격 같아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필요 없다. 그냥 나는 이 집을 나가겠다 말을 하겠지만 그래도 산정이 있고 시어머니에게 또한 그런 마음이 있으니 또 마음 누그러지대요. 그리고 한편으론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 이거라도 받아야지. 내가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먼저 알아서 내 명의로 해준다고 하는데 마다할 이유가 뭐가 있어? 이 집이 좋은 집은 아니지만 나중에 어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래, 내 명의라도 바꿔놓자. 그렇게라도 위안 삼자. 보상이라고 생각하자. 라는 마음 먹었었습니다.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던 집이 한 채 생기는 건데. 남편은 그 말 떨어지자마자 얼마 안 가 시어머니와 의논을 한 뒤 시어머니 집 명의 제 명의로 바꿔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게도 좀 바뀌더라고요. 지금 내가 아량을 베풀어서 돌봐드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 마음 크게 쓰자. 넓게 좀 쓰자. 라고 말이죠. 이후 10년이란 시간이 더 흘렀고 저는 20년째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그런 며느리로 살고 있었습니다.
첫째 아이가 고3이고 둘째 아이가 중1인데 최근 들어 좀 고민이 생겼어요. 첫째가 공부를 제법 하는 편인데 좀 더 지원을 원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학을 가서 딱 3년 정도만 외모고시 준비를 하고 싶은데 혹시 지원이 가능하겠냐고 하면서요. 아직 대학도 들어가지 않은 아이가 그런 말을 하니 놀랍기도 했는데 그 외적으로도 외모고시 공부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에 더 놀랍긴 하더라고요. 예전에 머리 싸매고 공부하면 그만이었지만 요즘 세상은 절대 그렇지가 않으니까요. 외모고시 전담 학원부터 시작해서 아예 학원 근처 숙소를 잡고 공부에만 집중을 한다 하더라고요. 돈을 계산해보니 꽤나 들 듯 싶더군요. 이래서 돈 있는 집안 애들이 더 좋은 직장을 가지고 하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똑똑하지 못한 부모 밑에서 아직 성인이 되지도 않았는데 자기 갈 방향 딱 정해놓고 미리 말하는 아이가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제게 지금까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어요.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는 뭔가가 되긴 하겠구나 하는 그런 모습이요. 사실 그렇잖아요. 나이 50이 넘어도 뭔가를 죽을 정도로 열심히 해보지 않은 사람들 허다할 겁니다. 그 정도로 열정을 쏟아가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목숨 바쳐 본 사람들 많지 않을 거예요.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그냥 되는 대로 하루하루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만 사는 게 인생이라 생각을 했었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저렇게 열심히 치열하게 사는 거구나라는 것을 저는 제 아이를 보면서 배우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비록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지원을 해줘야겠구나 하고요. 남편과 시어머니와 의논했네요. 아이가 이렇게 원하는데 지금 우리가 벌고 있는 돈으로는 감당 못한다. 그런데 하고 싶다는 애한테 돈이 없어 지원을 못한다라는 말을 나는 못하겠다. 그러니 아이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겠다는 그 시점이 오면 나는 이 집을 팔고 좀 작은 집으로 가고 싶다. 두 사람의 생각은 어떠하느냐 하고 물어봤죠. 남편 시어머니 다 동일했습니다.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그리고 시어머니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그러시더군요. 어차피 네 집인데 뭘 물어보기까지 하냐고. 이미 예전에 이 집은 너의 집이 되었는데 집 주인이 하자는 대로 따르는 게 얹혀 사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 아니냐고 그리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양반 모신 세월이 헛된 시간은 아니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물론 서로 감정 상하는 일 왜 없었겠어요. 그래도 이런 날을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얼굴 마주보며 손길 빌려주며 산 거였구나 싶더군요.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집까지 팔아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면서까지 해야 하느냐 싶을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모면 그리 해야 한다고요. 개 돼지도 하는 것이 자식 돌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 돼지가 자식을 돌볼 때 뭔가를 원하고 돌봐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저 내 자식이 원하는 것 있으면 방법을 찾아서 해주면 되는 것이고 만일 해줄 수 없는 상황이면 어쩔 수 없지만 해결점을 찾아내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무엇도 바라지 않고 내어주기만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희 시어머니가 선뜻 자신의 아들이 아닌 며느리에게 집을 내어준 것처럼요. 그런데 이 일이 시누이 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독한 사람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죠. 우선 왜 집 명의를 며느리 명의로 바꿔놓았냐부터 시작을 해서 집까지 팔아가며 자신의 어머니는 고생을 시키고 제 자식만 위하는 행동을 하는 거라 하더군요. 니들 돈을 가지고 하면 될 것을 왜 자기 어머니 재산으로 그 짓을 하냐고 또 언제나 그랬듯이 간섭질을 하더군요. 과한 욕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부모입니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사는 사람들이 동의를 한 부분이었습니다. 게다가 바로 지금 해야 하는 일도 아니고 아이가 만일 대학에 들어가서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상황들이 펼쳐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은 마지막 쓸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놓고 아이를 안심시켜 놓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라고 여겨지면 다른 안을 찾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더 마음이 상했던 건 아직도 이런 간섭이었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 집 일에 저리 간섭을 할 건지, 언제까지 무슨 일이 있으면 쪼르르 달려와서 발광을 할 것인지 그게 너무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시누이? 독한 시누이 참 그래요. 독한 시누이 만나면 참 답이 없습니다. 아무 말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저도 이 집에 들어온 지 20년이나 된 사람입니다. 게다가 저는 편찮으신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사람이고요. 좀 아량을 베풀 수는 없었던 거였을까요? 그렇게 계속 시누이는 소리를 질러야 하고 감히 네가라는 말을 하면서 이 집의 유일한 며느리란 사람을 족쳐야만 했던 거였을까요? 니들 정말 안 되겠다. 왜 우리 엄마 집을 가지고 네 자식 공부를 시키려고 하냐? 왜? 네 재수없는 업보를 네 자식한테도 물려주려고 하는 거야? 야, 송충인 솔잎을 먹고 살아야 하는 거야. 개천에서 용나는 경우는 이제 없다고. 공부 그거? 허, 다들 그 정도는 한다고. 기집애가 주제도 모르고. 뭐? 아직 대학도 못 들어간 년이 외모고시? 지원을 해달라고? 야, 지나가는 개가 웃어. 니들 자꾸 이러면 이 집에서 쫓아낸다. 주제 좀 알자. 나도 이제 니들 가르치는 거 지쳤어. 나이 그 정도 처먹었으면 주제를 알아야지. 아, 정말 사람 그만 좀 웃길래? 내가 언제까지 니들 때문에 헛웃음을 지어야 하니? 형님, 정말 그만하세요. 저 험한 소리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하시라고요. 그리고 돌아가세요. 그만 말씀하시고 돌아가시라고요. 야, 너 미쳤어? 이게 어디서 지금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을 열어? 뭐, 나이 좀 먹었다 이거야? 너 나이 먹는 동안에 나는 놀았냐? 야, 까불지 마. 한 번 아래면 영원히 아래 인생 사는 거야. 그만해라. 그리고 엄마 명의로 돌려놔. 더 큰일 일어나기 전에. 알았어? 그리고 내가 뭐라 그랬어? 네 업보라고 했잖아. 우리 엄마 돌보고 있는 건 네 업보라고. 그만 좀 까불자. 업보요? 도대체 무슨 업보요? 그럼 의료인들은 도대체 뭡니까? 그 사람도 공부 잘해서 그 일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 시어머니 돌보는 걸로 갚고 있는 거라면 그들은 모르는 사람을 돌봐주는 거잖아요? 죄다 나라를 팔아먹은 것들이 의료인들 하는 거구나. 주제를 알라셨는데 형님이야말로 주제를 아세요. 여기 내 집이에요. 뭔데 우리를 내쫓는다 말을 해요? 내 집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그리고 나한테 붙어 사는 사람들도 내 뜻 따르겠다는데 출가 왜이니? 왜 남의 집에 와서 소란을 떱니까? 이럴 시간에 자식 공부나 한 자 더 시키세요. 괜히 잘하고 있는 내 자식 험담이나 하지 말고 개천에서 용이 나는 일이 절대로 없는지 두고 보면 될 거 아닙니까? 뭔 간섭이래? 지금 당신이야말로 웃긴 거야. 당신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네 엄마 돌보고 있어서 네 엄마가 나한테 고마우니까 보상해 준 거잖아. 그럼 네가 하지 그랬니? 그만 웃기고 내 집에서 좀 나가줄래요? 그리고 함부로 찾아오지 말아요. 내 집이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내 집에 발 들일 거니까 함부로 찾아오지 말라고. 제 말이 끝나자 방에 계셨던 시어머니 몸을 끌고 나오시더니 신우에게 수건을 던지더군요. 얼른 가라고. 괜히 분란 일으키지 말고 며느리 말이 곧 내 말이니 돌아가라고 쉰 목소리로 고함을 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저런 이야기 좀 나왔다고 와서 난리치는 시누이를, 아직도 자기 마음대로 쥐락펴락해도 된다 생각하고 있는 시누이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시어머니 말 끝나자마자 내쫓았어요.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말라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제 편을 들고 나서니 벙찐 표정으로 나가긴 하더라고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 목소리도 그 얼굴도 듣고 싶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아요. 얼마나 한이 되고 억울한 마음이 들었으면 제가 저리 했겠어요. 독한 여자 절대로 아닌데 말이죠. 시어머니와의 갈등 못지않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시누이와의 갈등이잖아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갈등이 있으셨는지를 알고 싶네요. 그냥 참고 넘어가주면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저런 대우 평생 받으려고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적당히 했으면 저도 적당히 넘어가 줬을 겁니다. 그런데 정도를 모르니까 저도 버럭을 하게 된 거죠. 시누이는 일절 연락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말 많은 신우이 떨어져 속 시원하다라고 시어머니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기 편 하나도 없는데 쥐고 흔들려고만 했던 신우이. 너나 잘 살아. 남의 가정사에 간섭하지 말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